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아침입니다. 조국이 검찰에 초라하게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허위, 거대한 위선, 단군일의 최대의 거짓말, 이런 것들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당당하다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외쳐놓고 막상 자신의 당당함을 정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이나 아니면 검찰청에 들어가서 검사들 앞에 앉는 것이나 모든 것을 회피하고 피하고 도피하는 조국. 그가 그동안 세상에 쏟아나왔던 트위터 15,000개, 10년. 세상의 잘못,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잘못, 그들의 허위, 위선, 모순, 부패, 이런 것을 고발한다며 그가 세상을 향해 시위를 당겼던 트윗의 화살 15,000개. 그 화살은 다 어디로 가 있는가? 정작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조국. 제가 오늘 그런 조국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 9년 전 세상을 떠났던 길상사 주지를 역임한 법정 스님. 그는 승려이면서 동시에 많은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생각의 의미를 일깨웠던 수필집, 이런 것들로 기억에 남아있는 종교인입니다. 저는 조국을 보면서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겼던 화두, 말빛, 말의 빛. 우리는 이승에 남긴 말의 빛을 저승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저승에서는 과연 그 빛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나 있기나 한 것인가? 제가 먼저 조국에게 법정 스님의 유언장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탓으로 제가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동안 풀어놓은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제가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다. 참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재단에 기부하여 재단의 활동, 그 활동에 사용토록 하여 주기 바란다. 기부. 그동안 풀어놓은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빛의 단절. 시청자 여러분, 참회나 이 기부는 굳이 법정 스님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어떤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빛 문제는 법정 스님이
누구보다도 많이 천착하고 번뇌하고 고민했던 이런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치적인 이슈와 논쟁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코너에 몰아붙이고 이런 어떤 언어의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과 달리 그의 수필집은 일상적인 문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 고민, 번뇌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빛을 얘기했습니다. 그가 저 정도의 수필집에 말빛을 얘기할 정도라면 그 외에 많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어의 전쟁에 뛰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빛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슈퍼채무? 말의 슈퍼채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저승으로 가는 여행을 떠나야 할까요? 법정 스님의 저 유언장을 볼 때마다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제 자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어의 전쟁에 참전한 투사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말빛이라고 하는 것이 남겨지지 않을 것인가? 그 말빛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정 스님은 자신의 출판물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 하지만 이미 출간한 출판물들은 세상에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쓴 칼럼, 그리고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많은 방송에 나가서 했던 토론, 논평, 그리고 최근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남긴 수많은 동영상, 죽으면 더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 써놓은, 이미 찍어 놓은, 이미 뱉어 놓은 이 수많은 기록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말빛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깊은 어떤 고민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끝은 어디가 될 것인가? 기가 막히게도 두 번째에 제가 명기한 대로 2017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트위터에 피의자 박근혜는 모른다 아닌다로 일관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 같다.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피의자 박근혜에서 조국이라고 이름만 바꿔놓으면 그에게 부인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검찰의 일종의 관례, 이것이 과연 적용될 것인가? 조국에게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 뇌물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가혹하게 엄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조국은 그가 뱉어놓은 말빛 그대로 치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4번입니다. 4번이나 됩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국민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그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느냐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천만 원이 부인이 WFM 주식, 차명 주식 12만 주를 사서 2억 4천만 원의 이 시세 차익을 올렸는데 차명 주식을 산 날
청와대 인근의 ATM 계좌에서 조국의 계좌에서 4천만 원이 부인에게 갔습니다. 조국은 4천만 원을 보내긴 보냈지만 어디다 쓰는지를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해댔던 이 좌파 세력들, 조국도 물론 그 중에 하나였겠죠. 아니, 대통령과 가족관계가 없는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부인이 4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용처를 남편이 몰랐다고요? 4천만 원이 무슨 저 옆집 강아지의 밥그릇입니까? 기가 막히게도 딸에게 6학기에 걸쳐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부산대 노환중 교수, 나중에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노환중 교수가 1,200만 원을 소천 장학회라고 하는 장학회의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에서 빼서 줬다고 합니다. 개인 계좌. 장학금을 개인 계좌에서 빼서 주는 교수도 있습니까? 조국과 잘 알았던 노환중, 조국의 딸에게 왜 개인 계좌로 1,200만 원을 줬을까요? 조국은 검찰 진술을 일단 거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소환되더라도 또 거부할 겁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을 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법정, 이 나라의 사법부, 이 나라의 판사는 저런 피고인에게, 저런 피의자에게 엄정하고 무거운 형량을 때려서 그의 말빛에 그가 파묻혀서 참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